정식으로 대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학점을 받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대학 대신 한다는 이것. 오늘은 학점은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점은행제란 무엇일까요? 이름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점을 이수받아 은행처럼 모은 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검정고시로 졸업을 인정받는 것처럼 학점은행제도 대학교를 다니지 않고 졸업장과 같은 학위증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 국가기술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까지 갖출 수 있습니다. 이제 학점은행제를 통해 어떻게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학점은행제는 크게 6가지 방법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이 하시는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강의 수강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은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수강하고 출석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각 학사 일정에 참여 후 과목을 수료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학점을 이수하고 계신데요. 이때 온라인 강의는 과목당 3학점씩 인정받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독학학위제입니다. 이름 그대로 독학하여 일정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하는데요.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위 취득 시험에 합격하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학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 취득 시험은 4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학위 취득 종합시험으로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 학위 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험들은 1년에 한 번씩만 운영되며 과정별이 아닌 과목별로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기간 단축을 하기 위해 독학학위제 시험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격증 취득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뿐만 아니라 여러 민간 자격증도 합격 여부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 현재 801개의 자격증으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습과 경력을 동시에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기술 자격증의 경우 응시 자격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별 최대 인정 가능한 자격증 개수가 정해져 있어 무조건 많이 취득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애써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했지만 더 많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동일 직무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엔 1개만 학점을 인정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전적대학의 성적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녔던 대학교나 다른 학습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이 있다면 학점은행제로 해당 학점을 끌고 올 수 있는데요. 대학교를 중퇴하신 분이나 전문대를 졸업한 분들이 이 방법을 활용하면 희망하시는 목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부상한 학교에서 들은 수업들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앞서 소개해드린 4가지 방법 외에도 국가무형문화재, 시간제 등록까지 총 6가지의 학점 인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듯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장과 같은 학위증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연하게 각자의 상황에 맞춰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학점은행제의 특징은 다양한 학습 경로를 통해 취득한 학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점을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인 행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강의, 전적대 학점,
자격증, 독학학위제 시험 등 여러 경로에서 얻은 학점들은 모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행정 절차는 강의를 수강하는 평생교육원이 아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해주셔야 해요. 학점은행제의 행정 절차는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 및 수여,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분들은 필수로 등록해 주셔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강의 수강은 학습자 등록과 관계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평생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할 필요가 없으며 최초 등록 시 4,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학점 인정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수한 학점을 정식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이수를 하였든 관계없이 1학점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의 기준으로는 80학점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8만 원이 발생하며 학사 학위 취득자는 140학점이 필요해 14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종 산업기사나 기사 응시 자격 또는 여러 대학에 편입을 하기 위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도 필요한 학점만큼 학점 인정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학위 신청 및 수여는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가 필요한 분들만 하시면 되는데요. 학위 발급 기준에 맞춰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심의 단계에서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엔 학위가 발급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이 학위는 대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취업, 진학, 자격증 시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 신청 기간. 기본적으로 행정 신청은 매년 분기별 시행되며 1년에 총 4번의 접수 일정이 있습니다. 이 일정은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부 접수 일정은 공시되는 접수 계획을 참고하시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공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강하고 계신 평생교육원이 있다면 해당 교육원에서도 공지를 하고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보신 후 행정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행정 처리는 신청 후 심의를 거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수한 학점이 있다면 접수 일정에 맞춰 그때그때 신청해 주시는 것이 좋고, 만약 산업기사 또는 기사시험 일정, 대학교 편입 등 정확히 서류가 필요한 일정이 있다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학위 신청 기간은 1년에 단 2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학위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엔 전체 일정이 6개월 이상 미뤄질 수 있는 점 꼭 주의해 주세요. 일을 하다 보면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학습자 등록을 못했는데 강의도 못 듣는 건가요? 아닙니다. 학습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점은행제 강의는 수강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졸업일자 이후부터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회원가입했는데 강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는 행정 절차만 하는 곳이고 강의 수강은 평생교육원에서 하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면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한 학기에 24학점까지만 들을 수 있다는데 자격증 포함 아닌가요? 연간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은 강의에만 해당됩니다. 자격증으로 취득한 학점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응시 자격인 41학점을 충족하는 가장 짧은 과정은 온라인 강의 한 학기 8과목과 자격증 1개를 취득해서 4개월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3년제 전문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가요? 학점은행제 3년제 전문학사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医療 전공만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전문학사는 모두 2년제 학위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점을 이수받아 은행처럼 모은 후 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학점은행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학위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자분들이 취득한 학점들이 어떻게 학위로 연결되는지 알아볼까요?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점을 쌓는 것만큼 학위 취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위는 전문학사와 학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문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8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학사 학위는 14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때 전공으로 인정받는 학점과 교양으로 인정받는 학점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충족하지 않을 경우 80학점 이상 이수하였더라도 전문학사 학위가 수여되지 않고 140학점 이상 이수하였더라도 학사 학위 역시 수여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학사의 경우 전공은 45학점 이상, 교양은 1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학사 학위는 전공 60학점 이상과 교양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해요. 또한 각 전공별 전공 필수 과목이 존재하며 해당 과목들은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학사인 경영전공의 경우 이수해야 하는 전공 45학점 중에 전공 필수 과목이 반드시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공 필수는 7과목이며 해당 과목들은 모두 수료해서 학점을 이수하거나 7과목에 해당하는 21학점을 이수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해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영전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엔 전공 필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다시 들어드리자면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하는 매경 테스트를 우수 등급으로 합격한 경우 18학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때 18학점은 전공 필수 학점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경영전공의 7과목, 즉 21학점 중 18학점이 채워져 남은 3학점, 한 과목만 이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채워야 하는 전공 45학점 중 전공 필수로 21학점을 채웠더라면 나머지 부족한 24학점은 전공 선택 과목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학사의 기준도 설명드려 볼게요. 학사학위 발급 기준은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이수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학사 과정인 경영학의 경우 전공 필수 과목은 총 9과목입니다. 전공 필수 9과목을 모두 이수하여 채우거나 해당하는 27학점을 이수하시면 되는데요. 동일하게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하는 매경 테스트를 우수 등급으로 합격한 경우 이때 인정받는 학점은 18학점이어서 채워야 하는 전공 필수 27학점 중 18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9학점만 채우시면 됩니다. 온라인 강의 기준 전공 필수 3과목만 더 이수하면 되는 거예요. 전공은 총 6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학점은 전공 선택 과목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자격증을 따로 공부하는 것이 어렵거나 취득하지 않는 과정을 진행하는 분들은 전공 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각 전공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가 규정한 전공 필수 과목이 상이하오니 진행하시는 전공 과정에 맞춰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단순히 학점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공 학점과 교양 학점을 균형 있게 또 기준에 맞게 이수하는 것이 중요하죠. 학위 취득 기준에 맞춰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학점 인정 신청과 더불어 학위 신청을 반드시 해주셔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가 수여됩니다. 정해진 신청 기간이 있고 이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학위 수여 일정이 6개월 이상 늦어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전문대학교 대졸자 전형이나 교육대학원 진학 등 학위증을 수여받아야 하는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듯 학습하는 과정에 따라 필요한 학점도 다르고 수강해야 하는 과목까지 달라지는 학점 운행제인데요. 전 교육원에 소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교육 담당자 설아쌤입니다. 어떤 과목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영상의 더보기란이나 첫 번째 댓글을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 후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